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IBK 기업은행 여자배구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깊은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IBK의 추락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팀의 중심이 무너진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에이스로 불렸던 이소영과 베테랑 황민경이 있죠. 두 사람은 팀을 끌어올려야 할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흔들림의 중심축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소영은 팀이 가장 필요할 때마다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고 이번 시즌 역시 개막 2경기 만에 어깨 탈골로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팬들은 에이스의 부재에 깊은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죠. 경기 중이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이미 점도 같은 부위 충격을 부상으로 더했습니다. 긴 재활을 거쳤던 만큼 이번 부상은 팬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남겼습니다. 잠시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소영의 문제는 단순한 부상 이탈을 넘어섭니다. 수술과 재활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며 사실상 전력에서 빠져있는 동안 SNS 활동과 개인 카페 홍보가 계속되면서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팀이 힘든 상황인데도 개인 활동은 활발했다는 점에서 책임감 논란이 불거졌죠. 김호철 감독 역시 본인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선수를 중심에 두는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은 곧 팀보다 개인의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소영에게 투자된 3년 총액 21억 원이라는 거액을 떠올려보면 지금의 상황은 팬들에게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에이스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책임감과 역할을 기대했지만 시즌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코트에서 사라지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소영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부상이 길어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팬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팀의 핵심 전력에서 빠져있는 동안 그의 태도와 행보가 전혀 선수다운 책임감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지난해 시즌 막판에도 어깨 문제로 코트에 서지 못했는데 올해는 훈련 중 발생한 부상으로 또다시 장기 이탈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명확한 치료와 복귀 계획이 아니라 수술과 재활을 놓고 결정을 미루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팀은 이미 흔들리고 있고 감독은 사실상 에이스의 복귀를 기다리는데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선수의 행보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인식이 깊어지고 있죠. 부상 기간 동안 개인 SNS 활동과 카페 홍보가 지속된 점 역시 팬심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팀은 경기마다 고전하고 팬들은 결과에 속이 타들어가는데 에이스의 계정에서는 개인 활동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는 선수 본인에게는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부상으로 코트에 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민감한 요소이기 때문에 팬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특히 리더급 선수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집중력을 요구받는 만큼 이런 행동은 더욱 크게 문제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호철 감독의 발언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소영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선수의 판단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팀 운영의 주도권이 선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총액 21억 원을 투자한 만큼 IBK는 분명 에이스다운 존재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반복되는 이탈과 책임감 논란뿐이었습니다. 팬들이 지금 묻는 건 단순히 복귀 여부가 아니라 이소영이라는 선수가 정말 IBK의 중심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소영의 공백을 메워야 할 또 다른 축은 베테랑 황민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팬들이 바라보는 황민경의 이미지는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팀 분위기를 더 가라앉히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그의 표정과 행동은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 득점이 막히면 얼굴이 굳고 동료가 실수할 때는 짜증 섞인 반응을 그대로 드러내며 코트 위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베테랑으로서 팀을 추슬러야 할 순간에 오히려 감정이 앞서며 분위기를 흔드는 모습이 반복되자 팬들은 실망을 넘어 불신을 드러내고 있죠. 특히 외국인 선수 빅토리아를 향해 훈계하듯 손짓을 하거나 본인 공격이 차단된 뒤 다른 선수들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장면들은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팀의 고참 선수가 보여야 할 태도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테랑의 한마디, 한 동작은 팀 전체의 기류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 황민경의 제스처들은 공격적인 에너지보다 부담과 위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게 정말 리더의 모습인지 되묻고 있으며 그 의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IBK는
지난 시즌 황민경에게 3억 원의 연봉을 안기며 수비 안정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수비에서의 흔들림은 계속되고 공격 성공률은 20% 초반대에 머물며 리그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서도 최하위권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호철 감독은 지속적으로 그를 기용하고 있고 이 선택은 팀 리듬을 더욱 무너뜨리고 젊은 선수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결국 자리 차지하는 건 고참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내부 분위기는 더욱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지금의 혼란에 빠지게 된 데에는 단순한 경기력 부진을 넘어 구단의 투자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단은 팀의 리빌딩을 선언하며 가장 먼저 거액을 들여 스타 선수들을 데려왔고 그 중심에 바로 이소영과 황민경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선수에게 투입된 비용은 무려 42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그 결과는 기대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먼저 이소영의 경우 IBK는 3년 총액 21억 원이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며 영입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대가로 내줘야 했던 보상 선수는 표승주였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21억 원과 주전급 자원을 동시에 잃은 셈인데 정작 돌아온 것은 반복되는 부상과 장기 이탈뿐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단이 큰 기대를 걸고 데려온 에이스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사라지고 있는 모습은 투자 실패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황민경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대건설에서 데려올 당시 구단은 2년 9억 원의 계약을 맺었고 이후 1년 재계약 3억 원까지 더해 총 12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가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경험과 리더십을 반영한 수치였지만 결과는 팬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기력 하락은 물론이고 팀 분위기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불안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팬들은 과연 이 투자가 옳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상 선수로 내보낸 김주양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죠. 결국 두 선수의 계약과 보상 구조를 모두 합치면 42억 원이 넘는 거액이 투입됐지만 팀은 리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성과는 전혀 따라오지 않는 상황은 단순한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단 운영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구단 운영의 실패다. 돈을 쓴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죠. IBK 기업은행의 현재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한 성적 부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리더십이 부재하고 분위기가 무너졌으며 감독의 대응 또한 전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은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보이는데도 구단 내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팀이 경기력을 잃었을 때 필요한 것은 전술 조정이나 선수 교체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의지를 다시 세우는 일인데 지금 IBK는 이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행보 역시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감독은 지속해서 괜찮다, 믿는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팬들은 이 발언을 현실 회피로 보고 있습니다. 팀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에이스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고 베테랑의 문제점도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팬들의 신뢰는 급격히 무너졌죠. 선수단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이나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장면이 사라졌고 이는 팀 전체가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내부 분위기가 경기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선수들은 노력해도 결국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건 고참이라는 생각에 동기부여를 잃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핵심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코트에 계속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죠. 팀 내 불만과 침체된 에너지가 누적되면서 IBK는 현재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경기마다 힘을 잃은 모습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IBK의 문제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나 컨디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구단 운영, 리더십 구조, 선수단 분위기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팬들은 지금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느냐고 말이죠. 팀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변화이며 지금 IBK가 직면한 위기는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는 분명합니다. 이 팀은 지금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맞이한 이 위기는 단순히 한 시즌의 부진이 아니라
구단의 방향성과 팀 문화 전반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구단은 거액을 투입해 스타 선수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빠른 반등을 노렸지만 그 선택은 선수 개인의 컨디션과 태도 문제, 팀 내부의 리더십 부재, 감독의 대응 부족 등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팬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모든 문제들이 이미 예측 가능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구단과 지도부가 이를 외면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IBK는 조직 문화가 전혀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력과 상관없이 특정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명확한 조치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구조는 선수들의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위축되고 있고 고참 선수들은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팀 분위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구단이 추구했던 리빌딩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고 그 결과만 남은 채 팀 전체가 혼란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통해 다시 팀의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구단은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선수단 내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감독 또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죠. 팬들은 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다시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 전체가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공감대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기의 순간은 IBK에게 더 늦기 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단의 선택과 선수들의 태도, 지도부의 판단 하나하나가 향후 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팀은 언제까지나 제자리 걸음이지만 변화를 선택하는 팀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제 IBK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팬들은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구단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으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IBK 기업은행이 직면한 이 위기는 단순한 실패의 기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구단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에이스의 반복되는 이탈, 베테랑의 리더십 부재, 감독의 소극적 대응, 구단 운영의 안일한 판단, 그리고 내부 분위기의 붕괴까지 모든 요소가 서로 얽히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금 IBK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변화의 용기입니다. 구단이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팬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팀 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철저한 재정비입니다. 특정 선수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이스가 부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순간 팀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라면 애초에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 것입니다. 각 포지션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의 경쟁 환경이 공정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주지 않는 구조는 장기적인 팀 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인이 되며 경험 많은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는 방식은 팀의 에너지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단이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 구조의 재정비입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팀이 어려울 때 중심을 잡고 분위기를 추슬러 세울 수 있는 안정감, 동료들을 존중하고 이끌려는 태도, 스스로가 먼저 본보기가 되려는 자세가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현재 IBK에서 논란이 되었던 행동들은 이런 기준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었고 그로 인해 팀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기량 중심의 리더가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선수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구단 운영진과 감독의 현실적인 상황인식과 결단입니다. 감독의 역할은 단순히 전술을 짜고 선수 기용을 결정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적인 팀 기류를 조율하고 위기 상황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IBK가 보여준 모습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친 모습이었습니다. 팬들이 느끼는 답답함의 근본적인 원인도 이 지점에서 비롯된 것이죠. 지도부가 팀의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한다면 구단 전체에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하며 이는 감독과 운영진 모두에게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구단 전체의 문화 재정립입니다. 성적이 나지 않을 때 흔들리는 팀과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며 시너지를 내는 팀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IBK는 지금까지 외부에서 스타 선수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노렸지만 이는 팀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 영입에 대한 기대가 선수들 사이에 불균형을 만들었고 내부 경쟁 구조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IBK만의 팀 문화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팀의 가치를 구성하는 기준, 태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기준을 따라야만 팀이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는 팬들의 신뢰 회복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승리를 원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팀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지금 IBK가 해야 할 일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구단이 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변화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팬들은 다시 팀을 지지하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팬과 구단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팀은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고 이 위기를 계기로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용기입니다.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팀은 제자리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IBK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의 행보에서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팀의 변화는 구단, 선수, 지도부, 팬 모두의 의지가 모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